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5과목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의 파트 1,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부분을 우리가 1, 2,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파트 2에 해당하는 5과목에서 파트가 4개가 있는데 가장 시험 비율이 높은 한 36% 정도 나오는 파트 2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2장, 그죠? 이 파트입니다. 그죠?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30.39가 나왔던 1장보다 비율이 좀 높죠. 그죠? 예, 그래서 36.46%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파트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 관련 기술부터 신기술부터 섹션 10 교착 상태까지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뭔가 또 여기 미리 또 말씀을 드리죠. 이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에서는 기출 문제만 벌써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그것도 중복된 것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애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할 거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섹션 01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이고요. 첫 번째 지능형 초연결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형 초연결망은 과기부라고 하죠. 요즘에는 좀 사라졌나요? 뭐 아무튼 미래정보기술과학부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그건 정치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스테이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5년도가 우리가 코드의 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2015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뭐 소위 말하는 거장들 있잖아요. 그죠? 뭐 학자들, 뭐 거장들, 그리고 돈 많은 기업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회식도 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이미 2015년도잖아요. 그럼 지금 2024년이거든요. 2024년에 그냥 벌써 9년째예요. 그때 이미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셨을까봐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자, 트래픽.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시간대에 도로상의 차량들, 즉 퇴근할 때, 출근할 때, 특정 시간대, 딱 그때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그죠? 그리고 교통량, 이런 거를 사전적 의미로 트래픽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IT 용어, 즉 인터넷 용어죠. 인터넷 용어에서는 서버의 데이터 전송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을 많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당연히 서버가 데이터를 뿌려줘야 되는, 공급해줘야 되는 전송량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트래픽이 서버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서버는 버티지 못하고 다운되어 버린다라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서버가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면 접속을 해보면 이게 이제 큐의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처리해주는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있단 말이에요. 스레드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큐의 작업들이 쌓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내가 접속을 대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몇 명 단위, 몇 명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건 화면이 뜨죠. 그죠? 예전에는 아예 접속조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이제는 서버 다운이라는 개념보다는 접속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거의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예전에 서버를 쓴다면 이런 구조의 서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접속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급격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 한 명당 기본 핸드폰 한 개씩 다 들고 다니고 와이파이, 5G, 아니면 LTE 이런 등등 그죠? 그러한 세계 지금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량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이러한 환경 공기 중에서도 데이터가 막 날라댕겨요.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 주관 사업이 바로 지능형 초연결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이때 우리가 이 지능형 초연결망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초연결망은 국가 전체 망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SDE를 적용하는 방법. 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이라는 것은 Software Defined Everything의 약자예요. SDE가.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의에 관련 기술의 하나로 통칭하여 부르는 우리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 전체의 망, 그죠?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밖에서 집에 TV나 아니면 보일러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켜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한 가지 예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뭡니까 이거는? 각종 사물에,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물들은 대다수 가전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사물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시켜요.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죠?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자체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고요. 즉,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그죠? 각종 사물을 우리가 연결을 하는 기술을 자체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며, 아울러 이 사물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뭐 아파트에 사신다든가 신축형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클라우드는 사전적 의미로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클라우드 시스템 해서 이거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된 서버와 서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DB를 제공하는 IT 환경을 의미를 한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으로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도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다 제공을 하죠.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죠? 거기에 우리가 스토리지 이런 것들, 그죠? 서버에 이제 우리가 뭐 기본으로 뭐 100기가 정도 제공을 해준다면 100기가보다 더 이상 내가 용량을 증대하고 싶다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런 공간에다가 나의 중요한 데이터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뭐 회사는 근데 이제 다른 곳에다가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 통신기기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어디에서나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죠? 빅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여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예측까지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야고, 그리고 5G 5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죠. 이제 지금 6G까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5G.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이 밑으로서 3G도 있었고 4G, LTE, 그죠? 그리고 LTE 플러스라는 버전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5G, 그죠? 등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지능형 초연결망의 국가 전체 망에다가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SD를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예측이 되는 시스템들, 그죠?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5G 등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능형 초연결망.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 전체 망에다가 SD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능형 초연결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초연결망은 기존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굉장히 빠른 정보통신망, 그리고 광대역 통신망, 자, BC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뒤에 나올 텐데요. 자, BCN은 말 그대로 광대역 통신망은 브로드밴드 커버전스 네트워크 해서 우리가 음성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유무선 등 통신, 그리고 방송, 인터넷 등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라도 끊김없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향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때때로는 한 번씩 끊기죠. 예,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 BCN은 국제 표준인 NGN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브랜드화 시킨 신조어입니다. 광대역 통신망, 브로드밴드 커버전스 네트워크. 그리고 광대역 융합망을, 이거를 이제 광대역 융합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광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리고 광대역 통신망, 그리고 광대역 융합 통신망,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중장기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이게 2012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광대역, 초광대역 융합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트라 브로드밴드 커버전스 네트워크. 이거는 현재의 광대역 통합망보다 10배나 빠른 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초광대역 융합망에 우리가 지금 거의 근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여튼 초연결망은, 지능형 초연결망은 이렇게 차례대로 이것을 잇는 중장기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라는 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능형 초연결망이 어떤 거다, 또 이러한 용어들, 그죠? 그리고 IoT,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SD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이런 것들,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대역 통합망, 초광대역 융합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영어로 된 것들 있죠. 그죠?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인터넷 오브 띵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이런 것들 있죠. 영어로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문제 아예 자체가 영어로 나오거든요. 아니, 문제는 한국어인데 답이 영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SDE 혹은 SDX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defined everything. 그죠?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말 그대로 통칭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통상적으로 데이터 센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얼마 전인가요? 카톡의 데이터 센터, 뭐 KT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곳이 막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이 멈추고 이런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만들 때 아주 좀 이렇게 간결하고 선정리, 배선정리 잘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선을 잘하는 업체 그리고 네트워크 전문 관리자들이 소위 말해서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배선한 자체를 아주 찾아내기 쉽게끔 잘 하게끔 우리가 아니라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제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면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에서 소유한 자원을 가상화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하여 개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통합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 용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어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SDN 약자, SDDC 약자, SDS 약자.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시험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들이 다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SDN입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적인 것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컴퓨터처럼 모델링을 해서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소프트웨어들로 네트워킹을 가상화하고 그리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체계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죠. 그죠?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제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서비스의 전송 경로 수정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모델링을 해서 여러 사용자에게 각각의 소프트웨어들로 네트워킹,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로 네트워크를 가상화시켜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체계를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GPS 뭐 이런 네트워크 무선 통신 이런 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볼 때도 경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찾아내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약어로 SDN, 플레임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칭을 한다라는 점 아시겠죠? 예. 그리고 SDDC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말 그대로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놈의 의미는 데이터 센터의 모든 지원이 아니라 모든 지원이죠. 지원들을 가상화해서 인력의 개입 없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력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관리 및 제어되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의 조작만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관리 및 제어되는 데이터 센터,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약어로는 SDDC, 플레임은 Software Defined Data Center라는 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지가 뭐예요?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SDS, 삼성 SDS가 아니고요. 이거는 Software Defined Storage.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그죠? 를 우리가 가상화하여 여러 스토리지를 하나처럼 관리하거나 혹은 하나의 스토리지를 여러 스토리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물리적인 디스크는 데이터 스토리지는 존재해요. 서버에.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큰 플랫폼 데이터, 큰 이제 뭐 통합 사이트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고 했죠, 제가. 그죠?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상화를 시켜서 여러 스토리지를 마치 하나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지를 또한 여러 스토리지로 나눠서, 그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DS, Software Defined Storage라고 칭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SDE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에서 소유한 자원을 가상화해서 개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중앙에서는 통합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되고, 관련된 용어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